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신법은 국선도의 도인체조의 한 종류이고 장부 하나하나에 오장육부, 육장육부 하나하나에 기운을 보내서 장부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즐겁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장부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좌진할 때는 주로 장이고 우진할 때는 부죠. 그래서 같은 수법을 할 때 이 신장과 방간을 갖다가 기운을 조화를 이루게 해주고, 또 오행상생의 원리에 따라서 신장 기운을 끌어다가 이 비위장을 활성화시켜서 대장경락으로 기운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신장경락으로 쭉 기운을 보내주면서 이 장부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전행고 후에 모아진 기운을 우리 몸속 장부에 골고루 보내주는 수련법이다. 이렇게 기신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신법의 구성의 원리는 12정경, 육장육부의 기운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경락을 보완하고 청소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작과 호흡과 정신의 집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이 3단전 통일을 해서 정신 집중이 딱 모아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숨을 토하고 기운을 쭉 내렸다가 마시면서 기운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동작, 호흡, 정신 집중이 일치화돼서 해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전호흡을 하면은 늘 우리가 관음과 명문 사이라든지 이 관음단전과 명문단전 사이에서 기운을 언음에 따라서 옮겨야죠. 그죠? 그 연습을 한 것을 갖다가, 이제 그런 마음의 훈련, 웅기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이 경락에 따라서 웅기를 하면서 그 웅기를 바탕으로 경락 상호간의 기운의 흐름을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오행생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신법을 할 때는 오행이 처음 생성되는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수, 화, 목, 금, 토. 이 우주에서 기운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신의 상태에서 기가 흘러나왔을 때 이 음양 일기가 생성되어 나오는 그 순서가, 수는 뭐냐면은 물과 같이 고요했다가 뭔가 움직임이 생기는 화, 그 다음에 화의 기운에서 뭔가가 이것이 좀 더 성장해 나가는 목, 너무 성장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제어하는 금, 이것을 완성하는 토, 이런 식으로 생성의 원리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각 본법에서는 본법의 하나하나의 수법, 이 본법에서는 상생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행상생의 원리는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는 흙은 토생금에서 금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폐병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비위장에서 열심히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해서 영양분을 폐로, 토생금에서 폐로 기운을 보내주고, 금은 뭐냐면은 이 쇠는 금생수해서 이 안반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가 많은 곳의 물은 맑죠. 그죠? 굉장히 맑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반수라고 그러는데 금생수에서 수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에 해당되는 비위장경락으로 기운을 옮기시킨 다음에 토생금, 그 다음에 금에 해당되는 폐대장경락으로 옮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생수에서 신장 방광으로 기운을 옮겨주는 그런 순으로 각 본법에서는 상생의 원리로 조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신법을 할 때는 고요한 가운데 언음을 세워서 기운의 흐름을 따라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운과 호흡과 언염이 조화를 이루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행을 갖다가 수화목금토의 이 오행에 이 장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오행의 수에 해당되는 것은 물이죠, 그죠? 우리 인체에서 물에 관련되어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신장이죠, 그죠? 신장, 콩팥과 오줌의 그 신장의 사구체라고 그러나? 하여튼 신장에서 피를 맑게 해주는 거죠. 이제 신장.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 방광이죠.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수에 해당되는 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또 뭐죠? 컴컴하게 깊은 물은 캄캄하고 검은색입니다. 그죠? 방위로 보면은 우리가 북망삼천 이렇게 할 때 이 북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검은색이 북쪽이고, 그래서 또 검은색을 바라볼 때 밤이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과 공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오행의 원리로 보면은.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놀래거나 하면은 밤에 오줌을 찔끔찔끔 싸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키 같은 이런 거 메고 뭐 소금 빌려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5가지 미로 따지면, 맛으로 따지면은 소금, 짠맛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수에 해당됩니다. 장부의 오행 배수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수화목금토에서 화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불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많이 쓸 때 이 화병 난다고 그러죠. 화. 그래서 심장이고 불어 보면은 이 소장입니다. 소장과 삼초. 여기는 이제 삼초는 상화에 해당되죠. 그죠? 소장과 삼초에 해당됩니다. 삼초 경락은 빛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려나? 국성도 강해체 다음에 천천히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3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소장과 3초, 여기는 복잡하니까 3초는 일단 제껴놓고 소장만 생각하기로 하자고요. 이 소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장부로서는 심장이고 양장부로서는 소장에 해당됩니다. 소장은 어디냐면은 배꼽을 중심으로 손바닥 하나를 딱 덮었을 때 여기가 소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이 화에 해당된다. 색깔로는 어떻게 되죠? 화니까 불이니까 뻘겋죠. 빨간색이죠. 그죠? 네, 붉은색에 해당되고 감정적으로는 기쁨이나 웃음에 해당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막 벌렁벌렁하고 하여튼 그런 기쁨과 웃음인데 하여튼 그 오정, 감정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에 해당되는 것. 목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은 목은 쭉쭉 뻗어가는 직진성이라든지 확장돼가는 이런 성질이 있고 그 색으로는 뭐냐면은 푸른색에 해당되죠. 푸른색. 그러니까 어떤 뭐 확장성이죠. 이제 푸른색으로 이렇게 잎사귀가 쫙쫙 뻗어간다든지 그런 쪽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간이 좀 우리 인체에서 풀어주죠. 간과 그 다음에 썰개, 담에 해당됩니다. 해당 장부는. 그 다음에 이 직진성이나 쭉쭉 뻗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는 이 성질로서는 화가 난다든지 분노하다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말 속에 보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장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 장이 뒤집어지는 장부가 어디냐면은 간입니다. 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콩팥이 쫄인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콩팥이 쫄인다. 막 겁나고 두려울 때 아우씨 콩팥이 쫄려. 쫄린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신장이고 화병 난다 한다는 것이 심장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금은 뭐냐면은 대장이고 그 색깔로는 흰색이 됩니다. 흰색에 해당되고 여기는 슬픔과 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슬프면 어떻게 돼요? 숨을 어떻게 돼요? 몰아쉬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폐에서 이렇게 숨을 몰아쉬게 되거나 이렇게 막 폐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슬퍼할 때. 그래서 그때 움직이는 장부
대장 쪽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토에 해당되는 거, 노란색에 해당되는 색깔로는 노란색에 해당되는 것이 이 비장과 위장에 되겠습니다. 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비위,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비위가 너무 많으면은 번민과 고민이 너무 생각이 많고 번민과 고민이 많으면은 비위가 상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좀 그런 일이 거꾸로 이제 이게 거꾸로 요새 세상은 거꾸로 됐지만 옛날에 이제 한참 시어머니의 구박을 많이 받는 분들은 번민과 고민이 많고 막 속이 상하면 이렇게 되면은 위장이 딱딱하게 굳고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아이고 가슴이 하면서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비위가 굳어 있고 그러면 횡격막이 딱 비위가 위장이 굳으니까 숨이 내려가야 돼요. 횡격막이 부드럽게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막 가슴이 답답한 거야.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하면서. 그래서 이때 비위가 굉장히 많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새는 거꾸로 돼 있죠. 요새는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니까 거꾸로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세대의 부모들은 끼인 세대가 돼가지고 위로 치고 아래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위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행의 장부 배속을 갖다가 알아두시고 요것은 이제 외우는 순서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나 뭐 그런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올릴 수가 있나? 지금 여기가 잠깐만. 이게 마땅치 않네. 지금 채팅을 볼 수가 없네. 자, 장부의 오행 배성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오행이 있고 땅에는 기운이 하나 더 늘어나서 육기가 있고 육기의 음양적 구성으로 1년은 12계절이 있고 하루는 12시의 변화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수시로 기후가 변해요. 새벽에는 춥고 밤과 새벽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 수시로 변하는 자연의 기후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1년의 기운의 변화와 하루의 기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경락의 시스템이 작동한다. 육기는 태양, 소양, 양명, 태음, 거름, 소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육기는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뻗어 있다. 이렇게. 양의 크기는 태양, 소양, 양명이고 음의 크기는 뭐냐면은 태음, 거름, 소음 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의 크기와 음의 크기와는 다르게 깊이는 또 다른 문제에 해당됩니다. 지난번에 깊이는 거름이 가장 깊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와 깊이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태양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이렇게 딱 뜨면은 제일 먼저 딱 해를 받는 부분이 애기죠. 그죠? 그래서 애기는 태양 경락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쪽 손가락. 애기에는 이제 이 바깥쪽 네 번째 손가락이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받는데 애기는 뭐냐면은 수소양 3초경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손가락, 이 검지 손가락은 수양명 대장경이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 소양, 그 다음에 양명경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쪽은 제일 깊은 안쪽은 이쪽에서 봤을 때 햇빛이 제일 안 드는 이 음지에는 태음, 가장 큰 음은 이 태음이 흘러갑니다. 태음. 가운데는 뭐냐면 이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깊은 곳에는 거름 신풍이 흘러가고 제일 새끼 손가락 쪽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작은 소음이 소음 심경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면은 태양, 소양, 양명이고 그 다음에 음의 크기는 태음, 거름, 소음 순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이해됐다라고 하고 넘어가서 이제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잊어먹어도 괜찮고 나중에 수, 소음, 걸음 이런 거 나오면 옛날에 내가 다 이해했던 거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 소소하게 알 필요는 없고 원리는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부에서 부는 양에 속하고 양갱락은 뭐냐면 하늘에 양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음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양의 기운은 뭐냐면 플러스 기운은 하늘의 기운은 어떻게 되죠? 땅을 만나기 위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음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양의 경락은 밑으로 내려간다. 음의 경락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인체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손을 딱 이렇게 들어봤을 때 전부 다 손 쪽으로 가는 경락은 어떻게 되냐? 양경락은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밑으로. 음경락은 어떻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죠.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손 쪽으로 뻗어 있는 경락은 그래서 몸통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뻗어간다. 음경락은. 양경락은 위에서부터 손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보면 되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쪽은 너무 분명하죠. 옆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이 양경락이고 안쪽은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웅크리고 있으면은 바깥쪽은 전부 다 양경락이에요. 양경락. 안쪽, 팔 안쪽과 다리 안쪽은 전부 다 음경락이에요. 딱 이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안쪽은 음경락이 흐르고 바깥쪽은 양경락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 쪽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경락을 외울 때 이 발 쪽을 보세요. 이 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용천을 알죠. 용천을 매일 두드리게 하죠. 용천을 이렇게 두드릴 때. 그죠? 여기가 용천이 신장경락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발가락 요 부위, 요 부위가 비장경락이고, 그 다음에 이 검지발가락과 요 엄지발가락 요 사이 안쪽에 있는 여기가 간경락이에요. 간경락이 출발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가락이, 위장경락이 흘러가요. 위장경락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발가락이 방광경락이 흘러갑니다. 담경락이 흘러가요. 담썰개에. 마지막에 새끼 발가락 쪽이 방광경락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발가락 쪽도 손과 마찬가지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방광경락은 어떻게 돼요? 태양, 방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발가락은 어떻게 돼요? 양경락이죠. 네 번째 발가락은 태양, 족이죠. 태양, 방광경이고, 그 다음에 소양, 담경락입니다. 소양, 담경락. 그 다음에 여기는 위장경락은 뭐냐면은 양명, 위장경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명 이렇게 손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태양 방광경, 소양 담경, 양명 위장경. 우리 손에도 마찬가지죠. 태양 소장경, 소양 삼초경, 양명 대장경 이렇게 흘러갔듯이 여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깊은 거 안쪽에서는 뭐냐면 이 용천혈, 이렇게. 용천혈은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안쪽이니까 여기 신장과 비장, 간은 뭐냐면 안쪽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음경락에 해당돼요. 나머지 두 번째 발가락에서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은 전부 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양경락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경락, 신장경락이 대표인 용천혈에서부터 그 다음에 비장경락, 간경락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위로 올라오는 경락의 흐름을 가요.
그래서 이쪽을 이 5개의 발가락에 객락이 흘러가는 걸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마 절에 다니시는 분은 우담바라라고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뭐 얼마만큼 뭐 수천 년인지 뭐 몇 급에 한 번씩 피는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그런 뉴스도 한번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죠. 이게 뭐 부처님 얼굴에 이렇게 우담바라가 피었다 그런 절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우담바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오느냐면은 신장객락, 이게 신장, 신비한 우담바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신비한 우담바라. 그래서 여기는 신장객락, 신장, 그 다음에 안쪽은 신비, 비장객락, 신비한인데 이제 간객락인데 한을 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기 위한 방법이니까 신비간, 간이죠. 그 다음에 우담바라 할 때 이게 우자는 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장,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위장객락. 그 다음에 담객락, 네 번째 발가락. 마지막에 방광객락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우담바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용체낼, 신장객락, 엄지발가락 이 안쪽, 비장객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바깥쪽, 신비한 간객락, 그 다음에 우담바라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우자니까 위장객락, 그 다음에 우담바라 할 때 담객락은 네 번째 발가락, 방광객락 이런 식으로 신비한 우담바라 이렇게 외우세요. 금방 외우실 수 있겠죠?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신비한 우담바라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발 쪽으로 흘러가는 객락은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객락, 아래 위로 흘러가는 객락을 생각했을 때 신장객락과 비장객락, 위장객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신비하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죠. 신장, 비장, 간객락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구나. 이제 금방 외웠어요. 안쪽에 음객락이니까. 그 다음에 위장, 방광객락은 바깥쪽에, 우리 몸 바깥쪽에 있으니까 양객락이구나. 내려가는 걸로 확실히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밑에 여기에 눈 밑 성어표에서 위장객락이 밑으로 흘러가는데 유두를 거쳐서 발 바깥쪽 위쪽 면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으로 위장객락은 쭉 내려갑니다. 그죠? 담객락은 어떻게 돼요? 담은 좀 복잡해요. 담은 우리가 이제 이 손오공에서 보면은 삼장법사가 손오공 머리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족쇄 뭐 이런 걸 딱 채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이 편두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주로 이쪽에 이 담객락 쪽인 인체 옆머리를 통해서 밑으로 인체 측면 가운데를 통해서 네 번째 발가락으로 내려가요. 이 복잡하게 이렇게 막 내려가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옆면에서 위에서부터 옆면으로 쭉 네 번째 발가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담객락은 이렇게 흘러가고 방광객락은 어디서부터 흘러가냐면은 이 눈 여기에 있는 양쪽에 여기에 있는 정명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뒤를 거쳐서 목줄기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척추 양옆을 통해서 이 등쪽 양옆에서 등줄기 두 줄기를 통해서 이 부위에서 만나서 저쪽에 네 번째 발가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가락으로 방광객락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비한 우담바라로 외우시고 이제 신비한은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흘러가는 객락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장부는 폐예요. 제일 큰 게 뭐예요? 폐객락이죠, 그죠? 보면 면적상 보면은 해부들을 보면 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일 큰 놈이 할 때 폐객락이 어떻게 돼요? 폐는 음장부죠.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다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엄지로 해서 이쪽으로 손가락 엄지 안쪽으로 해서 폐객락이 흘러가요. 폐객락. 이 중부에 이래서
여기 쏙 들어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폐의 기운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한자어 뜻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할 때 지시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로 조직에서 대장에 해당되죠. 그죠? 대장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밑에 이제 낮은 사람이 손가락을 가지고 하면 저 건방진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대빵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경락은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약간 이제 외우기 위한 편의상의 방법이죠. 대장경락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음경락은 이쪽으로 가지만 이쪽 경락은 어떻게 돼요? 양경락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요. 대장경락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해서 손 바깥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코 옆에 여기로 흘러와요. 이쪽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양쪽 이쪽 콧망울 옆에 여기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대장경락이에요. 이렇게 딱딱 가리키는 거. 대장경락.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손가락은 안쪽에 이렇게 했을 때 수궐음 심포 경의예요. 우리가 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물속이 아니라 뭐 깊은 물속은 알아도 한길 뭐죠? 이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런 말을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네. 여하튼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잘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심포 마음 깊은 곳에 해당돼요. 그래서 수걸음 손가락이 가장 길죠, 그죠? 가장 긴 곳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 가장 깊은 손가락으로 음경락이 이쪽에서 가슴 쪽에서 음경락이 흘러가는 겁니다. 수궐음 심포경이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초 이렇게 했을 때 3초는 뭐냐면은 빛에 해당돼요. 빛. 우리 인체 호르몬 계통을 주로 주관을 합니다. 호르몬 계통. 그래서 3초 경락은 상초, 중초, 하초가 있어요. 그래서 부신 호르몬, 그 다음에 흉선에 관련된 호르몬,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송가체에 관련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3초 경락에서 주관합니다. 3초는 빛의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빛이 날 때 인생에 빛이 나고 그럴 때 기쁠 때 손에 약혼 반지를 약지 새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3초 경락은 빛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번째 손가락에 링을 꼽듯이 이 네 번째 손가락에는 소양 3초경은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얼굴 쪽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양 3초경. 수소양 3초경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심장경락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심장경락은 어디서 가느냐면은 이 심장의 겨드랑이 밑에 있는 극천엘, 여기에서부터 손 안쪽 밑부분을 통해서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마음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땀 냄새도 같이 지독해져요. 이렇게 극천엘, 땀에서 이제 배출이 되죠. 그죠? 땀 냄새도 굉장히 배출이 되는데 심장의 타기가 땀으로 이렇게 배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드랑이 땀 냄새가 심하고 그럴 때는 그걸 어떤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이 이 탁기가 저렇게 빠져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새 어떤 사람들은 이 땀샘을 치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탁기는 빠져나와야 되니까 어쨌든지 심장경락은 겨드랑이 밑에 시작해서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할 때 마음을 걸고서 자기 믿음이나 이런 거 마음을 걸고서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 안쪽을 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장경락을 서로 교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장경락은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흘러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마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겠지만은 서양에서도 보니까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경락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걸고서 약속을 해나가듯이 심장경락은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심장경락의 양장부인 소장경락은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적은 경락인데, 소장경락은 바깥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얼굴 쪽으로. 이렇게 12경락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놈 폐장, 여기 보시면, 여기 폐, 심포, 심장경락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뻗어간다는 거. 폐, 심포, 심장은 음경락이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대장, 삼초, 소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확실히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발 쪽으로는 신비한 우담바라 해서, 자, 용천엘, 엄지발가락 안쪽은 비장, 그 다음에 바깥쪽은 간, 신비하는 음경락이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 그죠? 위로 올라오고, 바깥쪽은 위장, 담, 방광경락은 위에서,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장경락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담경락은 네 번째 발가락, 마지막에 방광경락은 다섯 번째 새끼발가락으로 흘러간다. 신비한 우담발. 이렇게 딱 양경락, 음경락 흘러가는 방향 이렇게 외웠고, 손 쪽으로는 제일 큰 놈 음경락,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깊은 곳, 욕 같은 것 같지만은 제일 깊은 곳 심보, 마음 제일 깊은 곳에, 손도 제일 길고 깊은 곳이에요. 심보.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마음을 걸고 약속하는 심장경락. 요거는 음경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가슴 쪽 부위에서 전부 다 이쪽으로 손가락 쪽으로 음경락이니까 위로 올라가. 그럼 바깥쪽은 소장, 삼초, 대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12경락에 흘러가는 방향과 각각의 손가락의 경락을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운기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금방금방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조금만 숙달해져 보면은 손발로 흘러가는 경락을 잘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12경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외우시겠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자, 잘 이해하신 걸로 하고 다 외웠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우리 중기단법, 이제 다시 우리 중기단법으로 잠시 넘어가면은, 중기단법은 12경락을 갖다가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 있어요. 중기단법을 해서 우리 몸의 근본을 바로 잡으면서 12정경의 유통 원활하게 이루도록 구성된 단법으로, 기신법을 이제 이 기신법을 자주 이렇게 유통을 하면은 이 중기단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신법은 내가 뭐 약한 장부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장부 운동을 자주 해주시고, 어디 공원에 나갔을 때 이런 때도 기신법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주시면, 수시로 해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복잡한 관계들로 인해서 감정의 혹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정경에 탁한 기운이 많이 흐를 수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신법을 이렇게 아주 충실하게 해주면 그것 또한 좋은 치유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 정성을 다해서 하시라는 겁니다.